국내 프로 선수 중에서 연봉 제일 높게 계약한 선수, 김태균 보다 훨씬 높은 선수 드디어 나타났어. 프로야구 선수 이제 내년부터 최고 연봉이 21억 5천만 원이야. 그 SK의 최정 그래 86억에 계약했더라고. 그 사로 나누면 21억 5천만 원이야. 계약금이 46억이에요. 응? 계약금이 42억? 46억이 계약금입니다. 46억을 사로 나눠야지. 아니 그 계약금 바로 계약금 46억 주고 나머지 45억으로 1년에 10억씩. 그러니까 4년이니까 총액을 사로 나누는 게 걔 연봉이야. 계약금 바로 받는 거 아닙니까? 바로 받지. 바로 받아도 4년 동안 뛰어달라고 주는 거 아니야. 그 다 연봉을 포함시키는 계약금 다 합쳐서. 그렇지. 연봉 개념은 연간 얼마 버냐니까. 그게 슈퍼스타는 이제 평균 선수보다 훨씬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게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 응? 그래. 또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무슨 의미지? 의사나 변호사처럼 개인 직업에 비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합당한 기업으로서 고용복을 지급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관중이 10,000명이 오거나 TV에서 40억 명이 보거나 그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이제 수입의 상당 부분을 슈퍼스타가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 첫째는 대체제가 없다는 거고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제목이 없기 때문에 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그 내년도에 뭔가 좀 우리 프로 스포츠에서 바뀔 만한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내 희망사항일지도 몰라. 이 프로 야구가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이 프로 야구가 이 독주를 하면 그게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이제 경기장 수용 능력이 내년 되면 이제 내후년 되면 1,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 그게 광주하고 대구 또 수원 리모델링 뭐 이런 걸 전부 다 합치면 지금은 1,100만 장이야. 전 경기를 매진했을 때 1,100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좌석 점유율이 어느 정도 돼? 프로야구에 650만 명 들어왔으니까 한 60% 정도 되겠지. 그게 1,100만 석의 65% 좌석을 점유하는 게 프로야구야. 좌석 점유율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이 관람 스포츠 통계치 낼 때 꼭 이 좌석 점유율을 표기를 해. 다음에 이제 신축 경기장이 생기면
이 신축 경기장 효과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신축 경기장이 생기면 프로야구 관중이 상당히 이제 늘어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저게 경기장이 새로 이제 생겼을 때 65%만 좌석 점유율을 적용을 해도 한 850만 명 정도 이제 올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신생팀이나 이런 데서 무슨 슈퍼스타가 나오거나 호재가 발생하면 이게 한 3년 내에 관중 1,000만 명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관중 1,000만 명이라면 이게 의미가 상당해. 관중 1,000만 명이면 이게 입장 수입이 일단 1,000억이고 평균 10,000원 잡았을 때, 그럼 저 1,000만 명이 발생시키는 경기장 사업 수입 이런 게 이제 뭐 매점, 머천다이징, 라이센싱에다가 방송 중계권, 이 1,000만이라는 숫자가 이 아주 큰 파장을 갖고 올 수가 있다고. 거기서 이제 제일 우리나라 프로 산업에서 제일 낮게 평가되는 방송 중계권, 이게 프로야구 주도로 이제 뭐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또 기본적인 문제. 내가 매년 이 프로 구단 가치 평가를 해.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두 가지 지표로 이제 구단 가치 평가를 하는데, 하나는 이 프로 구단 성과 지표는 필드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박스 오피스 인덱스라고 했는데, 그게 50대 50 비중을 두고 이제 쭉 히어로즈가 최근에 이 상대적 가치가 급상승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촉발을 하는가 하면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렘, 이걸 공론화 시킬 수가 있어. 왜 저 구단은 적은 돈으로 저 정도 성적을 냈는데 다른 이제 대기업 구단들은 뭐 했냐 하는 게 이제 공론화 될 수가 있다고.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 프로블럼, 이거는 회사 주인이 이 정보를 늦게 얻어. 경영에 관한, 일반 경영에 이제 저기 에이전트라는 거는 CEO야. 다음에 프린시플은 주인이야. 이걸 스포츠 쪽에 옮기면 구단주 대 스포츠 조직의 에이전트라는 거는 이제 사장 또는 감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이전트인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조직하고 마찬가지로 자기 일이 굉장히 어렵다,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하고 이제 이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제 적은 돈으로 히어로즈가 저걸 이제 좋은 성과를 냈으니까 저런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가 있다고. 다른 구단 오너들이 이제 유심히 쳐다볼 거다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내년에 올해 벌써 이 현대차 오너를 개인 주주 한 사람이 고발을 했더라고. 이 왜 3조 5천억짜리를 10조를 주고 샀냐 하고 자기 이익을 침해했다 하고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 이거는 프로 구단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 시절에 해태 제과 직원들이 이 농성을 한 적이 있어.
왜 저 돈도 못 버는 야구단에 우리가 받을 보너스를 주냐 하고, 이거는 이제 지원금의 문제야. 그걸 충분히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원금을 지원하는 회사의 주주들이 지금 뭐 300억, 많아봤자 350억 이 정도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또는 홍보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필을 하면 할 말이 없어.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왜 나한테 돌아올 배당금을 삼성 라이온즈에 주냐 하면 그게 특별하게 설명할 거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얽히면 이제 우리 프로구단 비즈니스 모델이 저쪽으로, 이 극대화 모델 쪽으로 조금 더 빨리 변형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이제 히어로즈가 촉발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 되는 순간에 이제 이 비용을 생각하게 되고, 이 FA 몸값 이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또 공론화될 수가 있어. 사실 86억 같으면 그 선수가 4년 동안 관중을 86만 명을 늘리거나 방송 중계권 가격 인상에 기여를 해야 돼. 그게 마지널 레비뉴 프로덕트라 그래. MRP라 그래. 그 선수가 구단 실적에 기여하는 정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수 몸값이 정해지는데, 그게 과연 그래 할 수 있냐 하는 게 이제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거고,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금 프로 농구에서 사실은 거론이 됐어. 몇 개 구단이 반대를 해서 이제 이게 실현을 못 되는데, 중국 선수는 용병에서 제외하고 KBL에서 뛰게 하자 하는, 이게 이제 유현진이나 박찬호 모델, 이걸 선수를 LA 다저스만 이제 한국 선수 데려다가 이제 재미를 톡톡히 보는데, 우리가 중국 선수를 저 한중 FTA에 이런 게 있어. 스포츠 프로모션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이벤트, 이걸 풀자는 조항이 있었어. 그런 게 이제 점점 교류가 많아지다 보면 이제 저런 모델을 시도하는 구단 또는 리그,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내년도 경기 전망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이 이 스포츠 쪽에 지출할 시간이나 돈도 줄어드는데, 그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 중국 선수를 데려오는 시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샌디에이고 MLB 샌디에이고 구장에 가면 거기는 스페인하고 같이 서, 그 멕시코 국경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도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뭐 시도될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선수 수급 경로, 이것도 이제 채널이 하나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 수업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 카이스트 교수 한 분이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 이 포털 사이트 광고 수입의 18.7%는 이 신문 기사 덕분에 발생을 한다 하고 이제 이 조사를 했던데, 자료를 발표를 했던데, 이게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경기장 광고야. 경기장 광고, 관중이 모이는 건 뭐 때문에 모이냐? 포털 사이트에서 이 유저들을 끌어모으는 거. 이것도 신문기사 덕분에 18.7% 이게 비중을 차지하는데, 경기장 광고는 18.7%가 아니야. 거의 100%야. 관중 때문에 생긴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가야 되냐?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이게 이제 특히 서울시, 대구, 그다음에 광주, 이거는 서울시하고 대구, 광주는 정반대야. 대구, 광주는 전폭적으로 구단 쪽에다가 유리한 임대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제 시민단체에서 특혜를 준다는 그런 어필을 했고, 서울은 이제 그쪽하고는 사정이 다르지. 서울시가 잠실 야구장은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서울시는 이제 정반대 입장이고, 이 여러 번 설명했지만 경기장 사업 밸류 체인의 이 가장 중심에 경기장 사업 가치를 올리는 것은 관중이다. 관중 때문에 모든 사업의 가치가 발생한다 하는 게 이제 밸류 체인이야. 이게 이제 이 스포츠 조직에서 이제 이 자치단체 또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산업이 이제 더 커질 수 있는 게 저 가치 사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특히 뉴욕에도 프로 구단이 한 뉴저지까지 합치면 11개인가 있어. 서울에 몇 개야? 서울의 프로 구단이 몇 개지? 그 FC 서울 축구 내년에 1랜더 축구 1랜더, 그 챌린지하고 클래식 축구 합치면 1랜더, 농구 2개, 야구 3개. 그래. 인구가 비슷해, 뉴욕하고 서울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이제 자치단체가 이제 이 서울은 워낙 시장이 크고 뉴욕도 시장이 크고 또 도쿄 주변에 일본 프로 야구도 도쿄 주변에 막 몰려 있다고. 그 이제 야구단이나 축구단, 뭐 농구단 이런 걸 유치하는 도시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그 경제적 효과야. 프로 구단이 우리 도시에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이게 이제 경기장을 만든다고. 이걸 내세워서 자치단체에서 경기장에 이제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 경제적 효과, 이걸 따질 때 이 제일 중요한 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돈이야. 이게 외지인의 돈이 이 홈 도시에 유입될 때 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 그럼 외지인의 돈이 관광객이나 마찬가지야. 스포츠 때문에 이 서울이나 이 홈 구단에 들어왔다. 그게 어떤 종류가 있겠어? 외지인의 돈이라는 거라. 외지인들이 스포츠 이벤트
보러 그 현장에 왔다.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와? 그 도시에 흘러 들어와. 그게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스포츠 이벤트 보러 저쪽에 인천에 갔다 하면 돈을 어디다 써? 식비, 교통비, 숙박비, 또 티켓. 그 네 가지를 꼽아. 첫째, 숙비. 둘째, 식비. 셋째, 교통비. 넷째, 티켓 기념품 구입비. 스포츠 이벤트에서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돈을 체크할 때는 딱 그 네 가지를 꼽는다고. 그걸 조사를 해. 그걸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이게 들어와서 이제 외신이 여러분들이 인천 SK 경기장에 가서 이제 티켓 사고 뭐 핫도그 사고 그다음에 거기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 숙박은 뭐 안 한다 치더라도 3만 원을 쓴다. 근데 그러면 외지인이 3만 원을 썼다. 그러면 그 3만 명 경기장에 외지인이 몇 명 왔나? 이걸 조사를 해야 돼. 외지인이 몇 명 왔나 하는 건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3만 명을)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겠어? 그래, 어떻게? 3만 명 중에 몇 프로가 외지인이다 하고 어떻게 할 거야? (2천억짜리) 경기장을 지을 때는 필수적으로 그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시의회에다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친다 하고 조사 의뢰를 받았을 때 무슨 방법으로 조사를 할 거야? 어? 티켓 판매할 때 외국에서 온 사람 따로 이제 가격 정책을 다르게 해가지고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외지인이 몇 명이 왔다 하는 걸 조사를 하려면 샘플링 500명을 해서 들어갈 때 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1번, 6번 그러니까 5명씩 끊어서 500명을 조사를 하든지 랜덤하게. 그럼 거기서 500명 중에서 뭐 20명이 외지인이다. 그럼 외지인의 범위가 중요해 또. 그럼 이 사람이 외지에서 왔다 하는 걸 물을 때 어떻게 물어야 되겠어? 시간보다는 거리야.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이게 경제적 효과를 부풀릴 수 있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야. 자기 도시 바깥에서 온 사람이 외지인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된다고, 물어볼 때. 시간보다도
그래야지 서울시에 미친 경제효과 내지는 부산시에 미친 경제효과 아니면 대전시에 미친 경제효과 이걸 이제 가려낼 수가 있다고. 안 그러면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경제효과가 아닐 수가 있어. 극장에 갈 사람이 야구장에 왔다고 해서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야. 그 지역 내에 있는 게 다른 데 쓸 돈이 이쪽으로 갔을 때 그건 이제 외지 지역 경제에 효과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을 지을 때 사전 조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로 꼽는 게 저희 경제적 효과다 말이야. 근데 그 개념은 첫째 외지인이 들어와서 돈을 얼마 쓰느냐. 그게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의미한다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러분들은 유심히 안 보는지 몰라도 어떤 경기장을 지으면 평창 올림픽 유대 아시안 게임 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다 하고 신문에 항상 발표가 돼. 근데 그 근거는 이 외지인들이 와서 이제 가계 수입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아까 그 네 가지 분야에 돈을 쓰잖아. 돈을 쓰면 이제 그게 회전을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사 먹었다 하면 그 식당은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단체 관중을 100명을 유치를 해서 100만 원어치를 팔았다 하면 그 100만 원에서 이제 재료를 구입을 할 거 아니야. 그 시내에서. 그럼 그게 한 50만 원이 시장으로 또 흘러간다고. 또 40만 원은 종업원들 월급으로 나갈 거고 그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고. 그게 지역 내에서 이제 파장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어. 이걸 비유를 하는 게 이제 풀장에 샘물이 들어와서 파장을 일으킨다. 그걸 성수 효과라 그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쓰는 돈, 이거는 식비, 숙비, 그다음에 매점, 교통비는 이렇게 줘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조직위원회나 이런 데 가서 또는 프로 연맹이나 구단에서 이런 걸 다룰 때 이제 저 네 가지를 친다는 걸 이제 알아둬야 되고, 교통비는 주로 휘발유 값을 이야기해. 거기서 가스를 넣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얼마가 떨어지는지를 계산하기가 애매해. 주로 이제 그 지역에서 쓰는 교통비, 이거 이제 교통비야. 그 엄밀하게 하자 그러면 저기 보면 4번 있지. 4번, 5번. 그 자치단체 외에 이 중앙에 내는 세금이나 이런 건 또 제외해야 돼.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을 위해서 또 타도시로 흘러나가는 돈, 이것도 이제 제외해야 돼. 그게 이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유발 효과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뭐 계속 회전하면서 이제 지역에 기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을 썼다. 외지인들이 거기 와서 1억을 썼다 그러면 그게 1억이 계속 회전을 해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한 금액이 지역 경제의 효과야. 실제로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2조 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했을 때 그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쓴 돈이 2조라는 게 아니고 뭐 몇십억만 돼도 그게 수차례 회전하면서 이제 저런 효과를 낸다. 그다음에 이제 스폰서십 기업들이 쓰는 돈, 특히 저 올림픽 같은 경우는 탑 스폰서들이 최소 1.5배 그 스폰서십 피, 올림픽 IOC 탑 스폰서가 내는 스폰서십 피가 얼마인지 아는 학생 있나? TOP. TOP가 뭐 약자라 그래서? 응? TOP가 뭐 약자야? 그래. The Olympic Partner. 그러면 그게 한 회사가 얼마 정도 내? 피파 최고 등급 올림픽 스폰서는 소니가 1억 2천만 달러 낸다고 그랬어.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발표됐는데 올림픽은 얼마 정도 낼 것 같아? 그래, 공식적으로 최근까지 알려진 건 한 7천만 달러 낸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자격 얻는데 7천만 달러를 낸다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한 2배 쓴다 그러더라고. 7천만 달러의 2배를. 그 1억 4천만 달러를 올림픽 현장에서 또는 뭐 광고비로 프로모션 비용으로서. 그러면 그 스폰서십 비용도 사실은 뭐 빅이벤트 같으면 스폰서 기업들이 현지에서 프로모션 비용으로 쓰는 거 이것도 이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어. 저기 멀티플라이어라는 거는 이제 돈이 회전했을 때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게 숙박비, 식비 뭐 이런 걸로 지출한 돈이 회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 효과를 미치는지를 이게 사실은 지역별로 다 달라. 우리나라는 이제 좁아 너무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도시별로 저런 걸 이제 안 정해놓고 조사도 안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도시별로 저 멀티플라이어가 이제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거기에 정해진 수치를 곱하면 이제 그 지역에 미친 고용, 뭐 가계,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걸 이제 이 산출을 할 수가 있어. 참고로 스포츠 이벤트가 만드는 일자리는 되게 파트타임이 많아.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도 올림픽 끝나면 그 일자리가 주로 지속이 안 되고 2년 뒤쯤 되면 해체를 한다고, 청산을 한다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성공한 게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이제 저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걸 그때 조성해서 만들었다고. 지금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고용은 대체로 이제 파타임 쪽이 많이 생겨. 스포츠 이벤트일 때. 주로 이제 이 멀티플라이어를 이제 성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대개 이제 저 두 가지 방식으로 해. 직접 수입, 간접 수입, 유발 수입을 직접 수입으로 나누면 저 성수가 어떻게 되지? 이거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 한번 해봐라. 성수가 뭐로 나오는지. 저 숫자 나와 있잖아. 단순정을 하면 저게 몇이야? 총수입은 450이라고 치고, 앞에 방식으로 하면 얼마지? 밑에 방식으로 하면 간접 수입이랑 유발 수입이랑 뭐가 다른가요? 그래, 저 세 가지 수입을 그냥 450으로 잡았을 때. 저 앞에 방식이 숫자가 커지지. 그 저걸 이제 채택을 할 때 이게 무조건 우리나라도 다 경기장공사 할 때는 공사비를 시의회에서 이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떤 수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풀려지거나 덜 부풀려지거나 하는 걸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런 착시 효과가 있어. 왜 이걸 내가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사실은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날 보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게 대구시에 야구장 짓는데 이제 어떤 조건으로 해줘야 되냐 하고 거기 이제 내가 공동 연구자로 들어갔는데 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냐 하고 물어보더라고, 따지더라고. 저기에서 이제 이거는 연구자가 어떤 공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외부로 유출되는 안에서 완전히 그 지역 내에서 모든 걸 조달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지역일수록 이 성수가 높아져. 그런데 무슨 이 토산품 뭐 이런 걸 만들더라도 외부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그 지역에서 만들 때는 외부로 흘러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게 이제 줄어들 수가 있다고. 그 계산 방식이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 어디까지를 외지라고 할 거냐. 다음에 이제 외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원에 야구장이 없단 말이야. 야구단이 없었을 때는 수원 시민들이 야구를 보러 서울까지 오거나 인천에 갔는데 수원에 야구단이 생김으로써 그 외부로 빠져나가던 돈이 거기에 이제 머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효과로 볼 수가 있어. 이게 아까 저쪽에 경기장 사업 가치 사슬 설명하면서 다음에 이제 경기장을 지을 때 왜 짓느냐, 자치단체에서 그 중에서 하나 이제 5가지 중에서 경제적 효과를 이제 반드시 추정을 해보고 짓는데, 요새 이제 이 민간 합작이 추세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PSL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민간 합작할 때는 이 퍼머넌트 시트이라고도 하고 이 퍼스널 시트이라고도 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 퍼스널 시트 라이센스라는 거는 시즌 티켓을 살 수 있는 권리야. 이걸로 이제 경기장 건설 재원들을 많이 조달을 하는데, 살 수 있는 권리, 시즌 티켓이 아니야. 티켓 그 자체가 아니고, 워낙 이제 시즌 티켓이나 고가 티켓 이 선호도가 높은 데서는 시즌 티켓을 살 수 있는 권리까지 판다고. 이게 온라인에 이제 서로 거래도 돼. 이게 민간 합작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 성공 사례 LA 다저스, 다음에 메트로돔,
다음에 PSL은 대표적인 게 캐롤라이나 팬더스, 주로 이제 이 경기장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구, 광주 뭐 이런 데가 민간 합작 대표적인 이 사례고, 그게 기아가 300억 내서니까 25% 투자를 한 거야. 1200억 공사비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 합작되는 게 대표적인 이 사례고, 또 여러분들은 서울시하고 내가 하도 여러분들 체면을 시켜서 이게 서울시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광주시가 하는 게 옳은 것 같냐? 아니면 서울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냐?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어느 쪽 방식이 적당할 것 같아? 여러분들 개인적 생각은 어때? 수원이 대표적이야. 수원은 25년간 모든 권리를 KT에 주겠다고 이야기했어. 여러분들이 시장 같으면 박원순 시장이 옳은 것 같아? 시민 전체를 위해서? 아니면 수원시장이 옳은 것 같아? 시민 전체를 위해서. 설명할 수 있겠나? 누가 설명해봐. 임대. 프로구단에 임대하는 게 지금 케이스가 수원시장은 KT에다가 모든 사업권을 다 주고 구단이 해라. 그 다음에 25년간 쓰라. 이런 주의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펜스 광고권을 103억에 팔았어. 그거는 서울시 수입으로 잡았어. 그것도 다 하고, 시 예산으로 다 하고. 또 반대 의견은? 그게 단적이야. 지금 우리나라 이 야구장, 축구장 뭐 임대하는 조건 중에서 서울시하고 제일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수원시야. 수원시가 시장이 맞는 것 같다 하는 학생은 설명 한번 해봐. 서울시는 왜 서울시가 맞다고 생각해? 맞다가 아니고 서울시장이 하는 이 스포츠 정책이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서 맞다는 것 아니냐? 지금 이야기한 거. 그건 논리가 뭐야? 제가 생각한 건 아까 처음에 수원이 왔다고 한 게
그래, 서울 시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 맞을지 모르지만 내가 쭉 이 경기장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한 거는 경기장 사업이라는 거는 그 이벤트 제조업체가 만들어내는 거야. 경기장 사업은. 그 이벤트 제조업체가 그 사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경기장 광고 사업 수입을 서울시가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넌센스야. 야구 때문에 관중들이 와서 그 관중들 때문에 광고 가치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이 장소를 제공해 줬다 그러면 일정 포션으로 나누는 게 정상이야. 광고 수입 특히 나는 저 조사 자료가 아마 틀림없이 무슨 앞으로 경기장 사업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아니 조사는 이거는 100%거든. 경기장 사업은 관중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야. 스포츠 이벤트 때문에 보러 관중들이 와서 표를 사고 거기서 매점에서 음식을 사고 하는 거니까 이벤트 제조하는 사람이 저 권리를 갖는 게 맞다고. 이건 내 매 수업마다 수차 이게 밸류 체인을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저거 설명 잘할 수 있어야 돼. 스포츠 팬의 입장에서는 KT처럼 기업이 그 기업 소득 수익에 대한 그 조건을 갖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민 전체를 봤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서울시는 야구 없어도 볼거리나 놀 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배짱을 튕긴다고 볼 수도 있어. 갈 데가 없어. 지금 유일하게 이 카드를 2장 쥐고 있는 구단이 히어로즈야. 목동에 들어오라 하는데 히어로즈는 그런 조건으로는 안 간다 하고 튕기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게 서로 뭔가 절충이 되려 그러면 히어로즈는 지금 우리는 목동에 있겠다. 고척동이 하나 있단 말이야. 이 카드가 2장이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기 잠실 야구장 쓰는 2개 구단은 움직일 데가 없어. 그래서 프랜차이즈 게임은 경기장 숫자하고 구단 숫자 여기에서 불균형이 일어날 때 내가 다른 데 가겠다 할 때 이제 프랜차이즈 게임이 이제 발생을 해. 프로스포츠 산업에서 프랜차이즈 게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